이 순간을 좋아했다. 허공을 향해 점프를 할 때면 자기를 묶고 있는 끈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착지가 불안했는지 발목이 시큰했다. 다음 주부터 중요한 촬영이 있었다. 이가 처음으로 맡은 큰 역이었다. 모자. 윤성희. 찻길 건너 편의점에 새로운 자동 판매기가 들어왔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트럭에서 자판기를 내린다. 자판기를 허리에 짊어진 남자는 한 발을 내디디며 휘청거렸다. 음료수나 담배 따위를 파는 자판기와는 모양이 조금 달랐다. 팔뚝이 굵은 남자가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자판기 설치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창에 팔을 기댄 채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뱃재를 털 때마다 팔뚝의 근육이 붉어졌다. 자판기 정도야 우습지 라고 팔뚝은 말하는 듯 했다. 자판기를 짊어지고 위태롭게 걷는 남자와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장한 남자의 뒤바뀐 듯한 역할 때문인지 편의점 직원이 신기하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판기에는 달력, 뭐라고 써 있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자판기 쪽으로 다가갔다. H는 자동 판매기에 기댄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입은 미소 짓고 있지만 눈은 살짝 찡그리고 있다. 햇빛에 눈이 부셨거나 긴장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누굴 닮지 않았어? H는 옆에 앉은 친구를 팔꿈치로 쳤다. 친구는 팔짱을 낀 채 H가 보고 있는 잡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쉽게 잊혀질 만큼 평범한 얼굴이네. 친구는 고개를 흔들었다. H는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이와 닮은 사람을 들먹거렸다. 동사무소에서 이와 닮은 여자를 보고는 일주일 내내 동사무소 앞을 서성거린 적도 있었다. 친구는 사진을 짚어가면서 이와 다른 점을 지적했다. 얼굴이야 쉽게 변할 수도 있는 거야. H의 의견은 그랬다.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마다 지울 수 없는 인상이란 있는 법이고 자기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간호사가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친구는 H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그 돈은 잊어버려. H는 사진 속 여자의 단발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짧은 머리일 경우를 상상해 보았다. 얼굴이 갸름해서 모자를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아파트에 소독약을 뿌리던 날 이가 이사를 왔다. 즉석 미역국을 사들고 H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소독약 냄새가 가시길 기다렸다. 저녁에 미역국을 끓일 생각이었다. 대전에 사는 이모가 전화를 해서 생일인 것을 알았다. H에게는 부모님이 남겨준 25평 전세 아파트와 얼마의 돈이 있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쓸 경우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놀이터 모래를 종이 삼아 손가락으로 계산을 할 때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시가 들어왔다. 운전사 옆 좌석에서 여자가 내렸다. 여자는 택시 뒷문을 열고 작은 이불 보따리 하나와 2개의 상자를 꺼냈다. 수위가 여자에게 달려가더니 수위실과 마주보고 있는 1층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을 했다. 수위가 가리킨 집은 아들이 이민을 가고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작년부터 방 하나를 세주고 있었다. H는 바닥에 적힌 숫자를 손바닥으로 지우고 한 달에 40만 원씩 쓸 경우에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했다. 여자는 H가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왔다. 여자의 짐들은 수의실 옆에 쌓여 있었다. 할머니가 집을 비운 모양이라고 H는 생각했다. 저 집에 이사를 왔나 보죠. 전 바로 윗집에 살아요. H는 여자가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말했다. 네, 라고 여자는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그게 이와의 첫 만남이었다.
잡지 기사는 30이 채 안 된 여자의 성공 이야기였다. 여자는 보험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회사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생활 설계사가 되었다. 처음 1년은 과연 이 일이 적성에 맞는 것인지 회의도 많이 잃었어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H는 마치 자기가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따옴표에 인용된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산모가 H를 흘끔 쳐다봤다. 진찰실에서 나온 친구가 손으로 OK 신호를 보냈다. 친구가 간호사에게 돈 계산을 하는 사이 H는 보험 설계사가 나온 기사를 찢어 가방에 넣었다. 몇 개월이래? 2개월. 친구는 결혼한 지 4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애를 태웠었다. 그즈음 이가 종족을 감췄었지. H는 친구의 결혼식 대신 이를 찾으러 갔던 것이 떠올랐다. 새삼 그때 일이 미안해져 H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남편이랑 안 오고 여자친구랑 오는 산모는 너밖에 없더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H는 병원에서 찢어온 잡지 기사를 가방에서 꺼냈다. 이라면 생활 설계사가 될 수 있었을까? H는 확실히 자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던 이였다. 이의 눈은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달랐는데 그것 때문인지 한쪽 눈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다. H는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설명하면서 한쪽 눈을 찌푸릴 이를 상상하며 기사를 읽었다. 여자는 고객들에게 직접 만든 특별한 달력을 선물했다. 고객들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만든 달력이었는데 생년월일로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지 않은 날과 좋은 날을 표시한 것이었다. 기사가 거기까지 이어진 다음에 설계사가 달력을 들고 있는 사진이 보였다. 여자는 한 손으로 탁상용 달력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론 붉게 표시된 날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심해야 할 날들이 붉은색인 모양이다. 달력은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았고 여자는 바이오리듬과 별자리 운세까지 첨가한 달력을 만들게 되었다. 그 선물이 설계사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 달력 덕분에 어느 운수회사 사장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 붉은색으로 경고가 되어 있는 날이라 사장은 여행을 취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도 여행을 간 다른 친구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장은 달력을 선물한 설계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자기 회사의 보험을 모두 여자에게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친한 기업가들을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다. 결국 여자는 생활 설계사가 된 지 3년 만에 최고의 설계사 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달력을 만들어주는 자동 판매기를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고객들에게 만들어주던 달력처럼 자판기에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자신의 운세가 기록된 달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설계사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였어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고객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H는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그 기사를 냉장고에 붙였다. E는 뛰어넘어야 할 폭이 얼마쯤 되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그리 넓지는 않았다. 이 정도는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배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물 아래서 에어백 설치하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보였다. 배우는 다음 씬을 촬영하기 위해 반대편 건물로 건너갔다. 이는 반대편 건물에 서 있는 배우를 한번 바라보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는 이 순간을 좋아했다. 허공을 향해 점프를 할 때면 자기를 묶고 있는 끈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착지가 불안했는지 발목이 시큰했다. 무리해서 살을 뺀 탓이었다. 다음 주부터 중요한 촬영이 있었다. 이가 처음으로 맡은 큰 역이었다. 영화계의 기대주로 떠오른 강은지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액션 영화에서 이는 강은지의 전문 대역이 되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난도의 씬이 많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남자 스턴트맨을 영화사에 추천했다. 하지만 감독은 강은지와 체격이 비슷한 스턴트 우먼을 요구했다. 이는 강은지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몸무게를 10kg 이상 뺄 수 있다고 말했다. 촬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었다. 이는 이미 8kg 이상을 뺐다. 이는 약국으로 들어갔다. 약사는 절뚝거리며 들어서는 이를 보더니 파스를 꺼냈다. 파스를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가 아프세요? 그게 아니라 생리 늦추는 약. 촬영이 시작되는 날에 생리가 시작될 것 같았다. 이는 깔끔하게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의 목표는 영화가 성공해서 강은지가 액션 스타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강은지가 출연하는 다른 영화에서도 대역을 맡을 것이고 잘하면 강은지의 전문 스턴트 우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이는 생각했다. 스턴트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 여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판기를 걷어차고 있었다. 뭐야, 하나도 안 맞잖아. 편의점 직원이 나와서 남자의 허리춤을 움켜쥐었다. 몸집이 왜소한 남자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자 대신 남자는 허공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이 무슨 행운의 날이야, 이씨. 편의점 직원이 허리춤을 놓아주자 남자는 이의 어깨를 스칠 듯 크게 휘청거리더니 도로 위에 주저앉았다. 저런 걸 믿다니 한심하죠. 편의점 직원이 이를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동 판매기에는 운수 달력이라고 써 있었다. 이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기계에 집어넣었다. 이름을 기록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한글과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에 자판이 떴다. 이름을 입력하자 이번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몰랐다. 이는 취소 버튼을 눌렀다.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는 자기 이름 대신 H의 이름을 입력했다. 이는 아직도 H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가 H의 생일이었다. H를 처음 본 건 할아버지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던 날이었다. H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 큰 어른이 허리를 구부리고는 모래를 종이 삼아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슬퍼 보였다. 이사를 가는데도 챙겨야 할 짐이 없는 자신처럼. H는 벤치에 검은 비닐봉지를 놓아둔 채 집으로 들어갔다. 이는 그 봉지를 들고 H를 뒤따라갔다. 봉지에는 일회용 즉석 미역국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면서 H가 한 말을 이는 생생히 기억했다.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태어난 시를 입력하기 전에 이는 잠시 망설였다. H의 말에 의하면 노을이 지는 순간에 태어났다고 했다. H의 아버지는 병원 창문을 통해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네가 태어난 게 기뻐서 운 게 아니라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운 거란다 하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고 H는 말했다. 유시를 선택했다. 모든 입력을 마치자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탁상용 달력만한 크기의 종이가 나왔다. 종이에는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의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날짜는 6가지 색깔로 구분되었다. 종이 맨 아래에 색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었다. 붉은색, 매사에 조심하세요. 보라색, 몸을 돌보세요.
파란색,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노란색, 친한 친구와 싸울 수가 있답니다. 초록색, 당신에게 행운이. 검은색,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하루. 달력에는 노란색이 하나도 없는 대신 파란색이 8일이나 되었다. H는 일주일에 2번씩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네. E는 피식 웃음이 났다. 이런 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다. 혹 젊은 애들이 장난삼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사주를 볼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흥미를 끌 수 있는 상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E는 오늘 날짜를 보았다. 초록색이었다. 오늘 H에게 행운이 있었을까? E는 마치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듯 자판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H에게 행운이 있었기를 바랄게. 저녁밥 대신 두부 한 무를 먹고 E는 거울 앞에 섰다. 아직 빼야 할 살이 2kg 넘게 남아 있었다. E는 거울에 붙여놓은 강은지의 사진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번갈아가며 보았다. 강은지 사진 옆에 자판기에서 뽑은 달력을 붙였다. 달력에는 모레부터 3일 동안 내내 보라색이었다. 보라색은 항상 3일이나 이틀씩 연이어 있었다. 그래도 달력은 영 가짜는 아닌 모양이라고 E는 짐작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적어도 2, 3일은 지속되는 일이니까. 잠을 자면서 E는 H가 알아누워 있는 꿈을 꾸었다. H는 생활정보지에 전화를 걸었다. 연립, 방 하나, 보증금 100, 월 10. 전화를 받은 여자는 6,000원을 입금시키라고 했다. 부모님이 남겨준 25평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이곳 연립으로 이사를 온 것이 2년 전이었다. 외곽이라 전셋값이 훨씬 쌌다. 평수를 줄여 얼마의 돈을 남겼다. 그래도 돈은 점점 줄어들었다. 매달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다면 그 돈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임을 H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조금 더 있으면 연립 전세금을 빼서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H는 바닥을 보고 싶었다. H는 냉장고에 붙여놓은 여자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 햇빛 때문에 한쪽 눈을 찡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자판기의 그림자로 짐작컨대 햇빛은 여자의 오른쪽에서 비추고 있었을 것이다. 눈을 찡그리는 것은 여자의 버릇일지도 몰랐다. H는 잡지사에 전화를 걸어 생활설계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기자는 무슨 일인지 말하기 전에는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H는 설명하기엔 너무 길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거기까지 말하고는 기자는 다른 전화를 받았다. H는 전화를 끊었다. 비디오를 반납하고 오던 길에 잡지에서 설명한 자판기 비슷한 것을 찻길 건너 편의점에서 본 것도 같았다. H는 볼펜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자판기 앞에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여학생들 손에 종이가 하나씩 들려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 종이를 가리키면서 낄낄거렸다. 그 자판기가 맞는 것 같았다. 운수 달력이라고 써 있었고 사용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걸 읽어보니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신만의 달력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었다. H는 자판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옮겨 적었다. H는 여직원에게 자판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둘러댔다.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대리점을 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니 오늘 오후나 내일 찾아오라고 했다. 여직원은 회사의 위치를 아주 꼼꼼하게 일러주었다.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가 왔다. H는 한쪽 신발을 신은 채 안감질로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뛰어갔다.
방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였다. 작은 방문을 열고 H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이라 그런지 쾌쾌한 곰팡이내가 났다. 한쪽 신발을 마저 신고 H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라벤더 향이 나는 스프레이를 사왔다. 방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오질 않았다. H는 방 보러 오신 분 내일 아침에 오세요 라고 쪽지를 적어 현관문에 붙였다.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다. H는 영업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장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사장실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다이어리에 끼울 수 있도록 달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영업부장은 H에게 샘플을 보여주었다. 종이는 다이어리에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었다. 주부들을 위해서 조금 큰 사이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H는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고 영업부장이 건넨 새로운 종이를 들었다. 양력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음력이 새겨져 있는 달력이었다. 주부들이 친척의 생일이나 제사를 기억하려면 음력에 있는 달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장실 문이 열렸다. H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영업부장이 놀란 얼굴로 H를 쳐다보았다. 저 화장실 좀. 영업부장은 손가락으로 기역자를 만들어 복도 끝을 가리켰다. 쭉 가다가 왼쪽으로 꺾으세요. 사장실 문이 반쯤 열린 채 몸집이 좋은 남자가 사장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H는 고개를 돌려 사장실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보이질 않았다. 안녕히 가세요. 사장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자였다. 어떤 일이라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듯 목소리는 당당했다. 사장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H는 여자의 옆모습을 언뜻 보았다. 이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H는 이를 만날 때마다 그걸 느꼈다. 언젠가 같이 새벽 시장에 갔었을 때였다. 어떤 여자의 가방이 가게에 쌓아놓은 그릇을 건드리면서 그릇을 구경하고 있던 이의 앞으로 와르르 무너졌었다. 가게 주인은 이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자기가 아니라고 다른 여자가 그랬다고 말했지만 가게 주인은 이의 팔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얼마나 세게 그러쥐었는지 팔목에 멍이 들 정도였는데도 이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에는 웃음기가 남아있었다. H는 이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건 이가 천성적으로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 것인지, 화를 내면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하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가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얼굴이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를 알아차렸다면 저 여사장처럼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H는 생각했다. H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붙은 기사를 다시 한번 읽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말했다. H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에 모자를 그려넣기 시작했다.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툭하면 자랑을 하는 후배가 즉석 달력을 뽑아왔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슈거글라스를 통과하는 묘기를 멋지게 부리고 난 다음에 달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봐요. 오늘 행운이 있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후배는 학원 교육을 마치고 오늘 처음 실전에 선 날이었다. 이는 시큰거리는 발목을 주무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을 구경했다. 팀장은 다음 주에 있을 촬영을 위해 일을 쉬게 했다. 후배는 선배들의 생년월일을 모두 적더니 모터사이클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자동차 전복되는 장면을 찍기 위해 팀장은 무릎과 팔목에 보호장치를 착용했다. 그 사이 다른 스태프들은 자동차에 롤바와 특수 안전벨트를 설치했다. 이는 자동차가 일그러질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롤바를 만졌다. 파이프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 전복 장면만큼은 팀장이 직접 나섰다. 어쩌면 이 롤바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이는 생각했다. 자동차 안을 둘러싸고 있는 롤바 때문인지 이는 운전석에 앉으면 새장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새장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움 따위는 금방 잊혀졌다. 두려움이 자신을 덮치려 할 때마다 이는 롤바가 설치된 자동차에 앉아 있는 상상을 하곤 했다. 어디론가 사라졌던 후배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돌아왔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선배님, 오늘 선배님 운세가 안 좋대요. 다른 사람 시켜요. 후배는 팀장에게 다가가 종이를 내밀었다. 이는 어깨 너머로 후배가 내민 종이를 보았다. 즉석 달력이었다. 오늘 날짜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었다. 보라색이면 몸을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믿어야 돼요. 후배의 말에 팀장은 종이를 구겨버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후배는 다른 종이들을 뒤적거렸다. 오늘 일진이 좋은 사람은 그래요, 김 선배님. 이거 김 선배님이 하세요. 팀장은 운전석에 앉았다. 차량이 뒤집힐 지점까지 전속력을 내어 달리다 멈췄다. 그리고는 출발선으로 가서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했다. 팀장은 어느 정도로 달려야 할지,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몸에 익혀두는 중이었다. 넌 왜 이 일을 시작했어? 이는 불안한 얼굴로 팀장을 바라보고 있는 후배에게 물었다. 멋있잖아요. 팀장이 출발을 했다. 이는 고무타는 냄새를 어렴풋이 맡았다. 누나는 왜 이 일을 해요? 이는 후배의 옆모습을 보았다. 나는 말이야. 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후배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는 달리기 시작했다. 전복된 자동차에 불이 붙었다. 다른 동료들이 소화기를 가져왔지만 자동차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뒤집힌 차 안에서 팀장이 기어 나왔다. 옷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팀장은 땅 위를 굴렀다. 소화기를 든 스태프들이 팀장을 향해 소화기를 들이댔다. 팀장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병실에는 촬영이 없는 이가 남기로 했다. 후배는 자기가 입방아를 찧어서 그렇게 됐다며 풀죽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는 붕대를 감은 팀장의 얼굴을 보았다. 이의 표정을 읽었는지 어차피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라며 팀장은 농담처럼 말했다. 스턴트맨이 되겠다고 학원을 찾아갔을 때 지금의 팀장이 이에게 물었다. 왜 스턴트맨이 되려 하냐고.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이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때 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아서요. 그래서 나와 시합을 해보고 싶어요. 이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팀장은 나이도 많고 실력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주지 않았었다. 처음부터 H의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없었다. 돈을 갚을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이는 집과 반대 방향인 버스를 탔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는 당황했고 자신이 무서워졌다. 결국 나란 사람은 그랬구나. 이는 스턴트맨 학원을 찾아갔다. 차라리 전혀 낯선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왜 너를 받아들였는지 알아? 이는 팀장의 배를 주먹으로 치면서 대답했다. 내가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 찾아올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귀찮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 거지. 이는 창가에 서서 노을이 지는 것을 보았다. 이가 가장 좋아하는 묘기는 고공낙하였다. 그 중에서도 뒤로 떨어지는 백풀. 높은 건물에서 낙하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눈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듯 했다. 노을이 질 때면 그 노을이 눈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듯 했다. 눈으로 들어온 하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어매트에 누워서 오랫동안 눈을 감았었다. 그래서 이제 시합에서 이겼어? 팀장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는 팀장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생이라는 젊은 여자가 방을 보러 왔다. 여자는 어제 헛걸음을 하고 돌아갔다고 투덜댔다. H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말았다. 방이 생각보다 작네요. 여자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말했다. H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제 뿌렸던 라벤더 향은 맡아지질 않았다. H가 사는 연립은 방 하나는 너무 크고 방 하나는 너무 작은 게 흠이었다. 그럼 이 방을 보실래요? H는 여자에게 안방을 보여주었다. 이 방도 월 10인가요? H는 여자를 보았다. 손가락으로 턱을 매만지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3만 원은 더 주셔야죠. 대신 보증금은 그대로고. H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H는 전기요금은 3분의 1을 내고 가스요금은 반반 부담하자고 여자에게 말했다. 여자는 계약서에 그 말을 덧붙여 달라고 했다. 여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를 오겠다고 했다. H는 농 크기를 쟀다. 작은 방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았다. 일단 농에 들어있는 옷가지들을 꺼냈다. 이사를 와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들과 한 번이라도 입었던 옷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다. 서랍을 뺀 다음 농 한 짝을 움직여 보았다. 안에 들은 옷가지를 다 뺐어도 농은 무거웠다. H는 낡은 티셔츠를 바닥에 대고 그 위에 농을 올려놓았다. 그렇게 하고 농을 미니 쉽게 밀려났다. H는 농을 밀어서 작은 방으로 옮겼다. 다른 한 짝은 베란다로 옮겼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입었던 옷들은 베란다에 있는 농에,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들은 작은 방에 있는 농에 집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침대가 문제였다. 가로로 침대를 놓으면 농문을 열 수가 없고 세로로 침대를 놓으면 방문을 열 수가 없었다. 침대 밑에서 H는 모자를 찾아냈다. 잃어버린 줄만 알고 있던 모자였다. H는 그 모자를 이에게 선물했었다. 카키색 야구 모자였는데 이에게 너무나 어울렸다. 이가 사라지고 난 다음 H는 이가 살던 방에 가서 그 모자를 찾아왔다. 모자를 뒤로 쓰고 H는 침대를 날랐다. 장롱문이 열릴 수 있게 침대 시트만 바닥에 깔았다. 시트가 없는 침대는 거실로 옮겼다. 농에서 두툼한 이불을 하나 꺼내 침대 위에 깔았더니 모양은 우습지만 그런대로 소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H는 TV를 틀었다.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했다. 자판기 회사 맞은편에 있는 가구 가게는 문을 닫았다. H는 공중전화에서 자판기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계십니까? 여직원은 지금 자리에 없다고 말했다. 실례지만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아주 옛날 친구거든요. 거기까지 말을 하다 H는 수화기를 내렸다. 해가 넘어가면서 가구 가게 앞으로 그늘이 졌다. H는 보도블럭에 앉아서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H는 이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특히 그 모자를 좋아했으니까 만일 여자가 이라면 쉽게 알아볼 거라고 H는 생각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를 찾으려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돈 따위는 안 받아도 좋았다.
다음 주부터 매달 30만 원의 고정 수입도 생겼다. 운전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썬팅을 한 차가 맞은편 건물에 주차를 했다. H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라면 저런 차는 타지 않을 것이다. 은색 중형차가 다가왔다. 운전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H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색 중형차가 주차를 하는 사이 H는 찾길을 건너 자판기 회사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H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를 기다렸다. 여자는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면서 걸어왔다. H는 엘리베이터에 올라간 버튼을 눌렀다. 여자는 H를 힐끔 쳐다보더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자신을 알아차린 것이라고 H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 4층까지 걸어갈 이유가 없었다. H는 여자의 눈을 똑똑히 보았다. 한쪽 눈을 찡그리고 있었다. H는 달리기 시작했다. 달력 자판기가 보였다. 누군가 발로 걷어찼는지 아래쪽에 커다란 신발 자국이 보였다. H는 자판기 앞에 서서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혹시 빚쟁이처럼 보이진 않았겠지. H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쳐다보았다. 인터뷰에서 여자는 말했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H는 모자를 벗어 챙을 동그랗게 말았다. 모자를 다시 쓰면서 모자에 어울리도록 머리를 잘라야겠다고 생각했다. E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에 붙인 달력을 보았다. 오늘 날짜는 붉은색이었다. H는 3일 동안 앓고 있었겠구나. H는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했을까? 달력을 뽑은 다음 날부터 E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H는 자기의 생일을 E에게 빌려주겠다고 했다. E가 생일을 모른다고 말하자 자기 생일을 빌려줄 테니 그날을 생일로 삼으라고 했었다. 생일 선물로 E는 모자를 받았다. E가 저녁을 사고 싶다고 H를 밖으로 불러내던 날이었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H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E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E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1, 2, 5. 5을 세자 신호등이 바뀌었다. 그래서 E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E는 횡단보도 앞에서 숫자를 세는 버릇이 있었다. 5을 세고 나서 신호등이 바뀌면 그날은 행운이 있는 날이었다. 5을 세기 전에 신호등이 바뀌면 그날은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야 하는 날이고 5을 세도 신호등이 바뀌지 않으면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료한 날이었다. E가 정한 규칙이었다. 저녁을 먹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H는 모자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모자 사줄게. H는 카키색 야구 모자를 집었다. 이렇게 해야지 모자가 예뻐져. H는 모자의 챙을 둥글게 말면서 말했다. 늦었지만 새로 생긴 생일 선물이야. 모자는 예전에 살던 집에 두고 왔다. E는 딱 한 번 모자를 찾으러 그 집 주변을 서성인 적이 있었다. E는 거울을 보면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정확히 10kg이 빠졌다. 촬영은 오후에 시작되었다. E는 밖으로 나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 팀장이 있는 병원에 들렸다가 회사에 나가볼 생각이었다. 119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E를 지나쳤다. 발목이 다 낫질 않았는지 걸을 땐 몰랐는데 달리기를 하려니까 다시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워낙 부상이 잦은 직업이라 그런지 이 정도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었다. E는 119 구조대차가 서 있는 곳에서 달리기를 멈췄다. 찻길 건너편에서 카키색 모자를 쓴 여자를 보았다. E는 찻길을 건너 여자를 따라갔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모자가 예쁘네요. 이는 여자의 발걸음에 속도를 맞춰가며 지나가는 말투로 말했다. 네? 땅을 보고 걷다가 이의 목소리에 놀라 여자는 얼굴을 들었다. H가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미안하다는 생각도 같이 옅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H의 얼굴이 말버릇이 걸음걸이가 점점 선명해졌다. H를 만난다 해도 H가 멱살을 움켜쥔다 해도 E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할 것이다. 만나서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를 할 것이다. 마치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또 만나는 것처럼. E는 카키색 모자를 쓴 여자가 다음 골목에서 꺾어질 때까지 눈길을 떼지 않았다. 오늘 찍기로 한 장면은 헬기에 매달리고 가다 한강에 빠지는 장면이었다.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애당초 한강에 빠지는 장면에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감독은 말했었다. 잘된 일이었다. 좋은 징조였다. 팀장이 빠진 자리를 메우고 있는 김 선배는 이의 허리와 헬기 사이를 로프로 묶을 것을 주장했다. 붙잡고 있을 헬기 난간이 비 때문에 미끄러워서였다. 이는 반대를 했다. 헬기가 그리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다. 영화의 전반부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을 놀래주려고 장난처럼 한강에 빠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 위험한 씬은 아니었다. 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다친 곳은 왼쪽 팔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장면이었는데 오토바이의 왼쪽 팔이 깔렸었다. 그게 맨 처음 사고였다. 왼쪽 팔에 깁스를 하면서 이는 비로소 자신과 시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싸움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헬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는 허리가 뻐근하고 아랫배가 묵직해짐을 느꼈다. 아래로 한강이 보였다. 오늘 H의 하루는 붉은색이었다. H는 조심성이 많은 아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이는 저 멀리 감독의 수신호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는 마음속으로 5을 세고 헬기를 잡은 손을 놓았다. 강물은 차가웠다. 이는 물속 깊숙이 들어갔다. 폐가 터질 것만 같았다. 고무보트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물로 뛰어들었다. 만일 진짜 생일로 그 달력을 만들 수 있다면 오늘은 무슨 색일까? 이는 그것이 궁금해졌다.